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금융 정보 툴, 블룸버그 터미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걸 써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불러요. 불친절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조수라고요. 도대체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오늘 그 속사정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거대 기업의 CEO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막 수조 원짜리 해외 발전소 프로젝트를 승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이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죠. 왜냐하면 단 하나의 작은 정보 오류가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초대형 사업에서 진짜 무서운 건 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더 큰 리스크는 바로 프로젝트의 재무 건전성 자체가 무너지는 것, 이른바 금융 도미노 현상입니다. 잘못된 데이터 하나가 그야말로 연쇄적인 붕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살얼음판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도대체 뭘 믿고 그 엄청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그들이 의지하는 비밀병기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기업들은 아주 특별하고 유능한 전문가를 고용합니다. 뭐랄까, 굉장히 비싼 개인 조수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 조수의 이름이 바로 블룸버그 터미널입니다. 이게 바로 그 조수의 책상입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글로벌 금융시장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하죠. 그리고 이걸 통해 확신을 갖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조수 몸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블룸버그 애니웨어라는 서비스의 1년 사용료가 약 4천만 원에 달해요. 와, 웬만한 회사 대리급 직원의 연봉이랑 맞먹는 수준이죠. 아니, 이렇게 비싼데 왜 다들 이걸 쓰려고 할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2014년 자료긴 하지만 당시 블룸버그는 글로벌 금융 데이터 시장의 32%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1위였어요. 지금은 경쟁이 좀 더 치열해졌다고는 해도 이 막강한 시장 지배력이 바로 이 비싼 가격표를 정당화하는 배경인 셈이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런 별명이 딱 붙었습니다. 불친절한 불대리. 블룸버그의 불자와 대리 직급을 합친 말인데요. 일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성격은 좀 까다로운 조수. 그 느낌을 정말 잘 살린 별명 아닌가요? 좋습니다. 그럼 이 불대리가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얼마나 유능한지 실제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자, 보통 해외 프로젝트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 시작해서 이게 정말 돈이 될까 타당성을 검토하고 각종 허가를 받고 마지막으로 최종 자금을 끌어오는 금융 종결 단계까지 불대리는 이 모든 과정에 아주 깊숙이 관여합니다. 프로젝트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요구 수익률, 영어로는 허들 레이트입니다. 말 그대로 넘어야 하는 허들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률이 이 허들보다 낮으면 프로젝트는 그냥 엎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바로 이 공식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요구 수익률은 블룸버그가 제공하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 즉 WACC, WACC이라는 데이터에다가 각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더해서 계산하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저 블룸버그 WACC이에요.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기업과 시장 정보를 종합해서 뽑아낸 그야말로 업계 표준으로 통하는 데이터입니다. 의사결정의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되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블룸버그는 사업 단계마다 꼭 필요한 정보들, 예를 들어 그 나라의 최신 정책 리포트나 참고할 만한 재무 모델, 실시간 원자재 가격, 환율 전망 같은 핵심 정보들을 쫙 뽑아줍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없이는 사업 진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해요. 자, 지금까지는 이 조수가 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지, 얼마나 유능한지 알아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대체 왜 불친절하다는 평가를 받는지 그 이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키보드 좀 보세요. 진짜 재밌지 않나요? 왼쪽이 1983년 모델이고 오른쪽이 요즘 모델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와, 우리가 쓰는 일반 키보드랑은 완전히 다른 이 복잡한 배열과 핵심적인 구조가 거의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검색창에 삼성전자 뉴스 이렇게 치잖아요. 여기선 그게 안 통해요. 삼성전자 뉴스를 찾으려면 ni 삼성이라는 정해진 명령어를 입력하고 저 특별한 초록색 고 키를 딱 눌러야 합니다. 꼭 컴퓨터랑 기계어로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 이걸 처음 쓰는 사람들은 애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배우는 데만 한참 걸리고 정보는 또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고 데이터 좀 다운받으려고 하면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도 하고요. 마우스요? 거의 안 씁니다. 모든 걸 저 복잡한 기능키와 명령어로 해결해야 하죠. 이게 바로 불친절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높은 진입 장벽이 역설적으로 블룸버그만의 독점적인 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셈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죠. 이렇게 콧대 높던 조수도 AI라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 앞에서는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블룸버그도 훨씬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어요. 이 화면이 그 변화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저런 복잡한 명령어를 일일이 외워서 쳐야 했다면 이제는 그냥 우리말로 자연스러운 문장이나 음성으로 검색이 가능해졌고요. 블룸버그 GPT가 수많은 뉴스를 알아서 요약해주고 엑셀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 불친절하지만 유능한 조수에 대한 최종 평결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과연 블룸버그 터미널의 핵심 가치와 딜레마는 무엇일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적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강점은 역시 다른 곳과는 비교를 거부하는 데이터의 깊이와 품질이죠. 또 업계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고 시장 자체를 움직이는 영향력, 그리고 해킹 같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폐쇄적인 네트워크. 이건 정말 막강합니다. 반면에 약점도 뚜렷하죠. 살인적인 비용, 배우기 너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 불친절한 인터페이스. 때로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고요. 정말 빛과 그림자가 확실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쉽게 데이터에 접근하고 강력한 AI가 그 데이터를 알아서 분석해주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과연 이렇게 비싸고 까다로운 이 조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융정보 세계의 왕자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